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볼보 S90입니다. 볼보 S90, 사실 우리가 S90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S90 같은 경우는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입니다. 90 클러스터라고 하는 V90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XC90과 함께 세대가 모두 볼보에서 가장 상위 라인에 해당하는 모델인데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내에도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내외관을 좀 한번 일신한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스 리프트를 선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오래 기다려야 될 만큼 인기가 높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달라졌을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 토르의 망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을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부분은 기존의 S90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범퍼 패시아의 디자인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크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크롬 라인을 없애고 하단부에 길게 크롬을 이어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수평형 라인을 얘기하면은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S90도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하단부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또 도로 위에서 어떤 존재감을 표시하는 게 있죠. 기존에 봤던 볼보 S90 2세대죠. S90과 동일하지만 차체 길이는 12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12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대된 휠베이스가 오롯이 뒷좌석 공간에 할애가 됐어요. 도어 파팅 라인부터 해서 많이 달라졌죠. 소위 말하는 롱휠 베이스 모델을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한 건데, 사실은 롱휠 베이스 모델이 처음은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그 T8의 엑셀런스라고 하는 제일 비싼 모델, 그 모델에는 롱휠 베이스였거든요. 그 모델 자체는 많은 판매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들여오면서 모든 트림 레벨을 다 롱휠 베이스를 가져왔어요. 이 차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보다는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다. 예, 지금 봐도 지금 레그룸이 상당하죠? 대거리네. 예, 그렇게 넓어진 게 변경된 볼보 S90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C자로 들어오는 테일램프의 형상이라든지 여기 중간에 볼보의 그 레터링을 넣어놓은 부분 다 동일한데, 이번 저희가 그 볼보 S60 얘기할 때 리프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파워트레인을 T5, T6에서 V5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를 없앴어요.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처리를 했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을 길게 넣었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팅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시동을 걸어 보이는 거긴 한데, 여기 테일램프에 점등되는 라이팅을 바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시그니처 라이팅이 방금처럼 들어오게 됐고, 턴 시그널은 시퀀셜 타입입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로 이렇게 흐르듯이 작동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큰 틀에서의 디자인들을 보면은 기존의 S90과 동일하지만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는 어떤 차체의 길이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진 게 S90 리프레시드 모델의 특징이고요. 실내도 동일해요. 볼보의 리프레시 모델이 파워트레인이나 소소한 그 내장, 그 실내 편의 장비를 좀 개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구성 요소들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S60을 통해서 먼저 한번 리뷰를 했었죠. 그때 S60을 리뷰를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센서스라 불리는 인포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한 인테리어는 동일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테마의 인테리어는 S90뿐만 아니라 S60, 그다음에 V60, XC60, XC40 같은 최신 볼보는 거의 다 공유하는 테마예요. 그래서 이게 실내가 더 넓고 더 길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딱 타면은 이 차는 볼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60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질감 좋은 가죽 시트,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우드 패널, BMW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S6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60 리뷰를 할 때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하면 90이 낫고,
좀 더 컴팩트한 차가 필요하면 60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공간감은 90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감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리프레시드 모델의 핵심이죠. 뒷좌석 공간이 정말 넓어졌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실내 공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S90의 실내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동일합니다. 약간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저기 전자식 기어봉이 그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러브 디자인이 변경된 크리스탈 러브가 들어갔고요. 그 옆부분은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트레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 재난 문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기능 추가됐고요. 여기 되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질감 좋은 가죽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이 뭐 넓은 거는 뭐 굳이 두말할 넓은 것도 넓은데 생각보다 되게 낮아서 들어. 거는 뒷좌석이죠. 어허, 야, 이 뒷좌석은 아우. 앞좌석을 제가 타기 편안하게 맞춰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야, 레그룸이고 나발이고 이거 뒤에 이게 작성인데요, 이거 이게 무슨? 그거는 오,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그쵸. 이런 것도 여기도 뭐 이제 뭐 켜지면은 뭐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는 이제 뒷좌석 에어컨 컨트롤하는 터치 패널이고요. 제가 모자를 써서 그런지 약간 좀 걸리기는 하는.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엄청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짝 하면은 머리가 살짝 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레그룸은 진짜 네, 레그룸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앉으시는 분보다 아마 이렇게 진짜 레그룸은 어마어마합니다. 뭘 해도 이거는 네. 너무 넓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뒷좌석을 위한 전동 선 블라인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네, 저기 조수석 뒤에 앉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버튼이 많죠. 윈도우 쪽에 저기 앞좌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시동을 걸으면은 그게 이제 앞좌석을 밀고 이것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앞좌석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양쪽에 있는 이 전동 선블라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후면의 전동 선블라인드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승하는 모델은 S60 B5랑 파워트레인 사실 같아요.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모델이라서 엔진의 최고 출력은 250마력, 쉘 토크는 35.7kg 포스 미터고요. 전기 모터는 10마력의 최고 출력과 약 4 정도의 최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뭐 이렇게 시동 걸려서 출발할 때, 가속할 때, 뭐 이럴 때 좀 힘을 보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풀 하이브리드라서 뭐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은 어렵고요. 이제 엔진이 부하를 받는 순간에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엔진의 어떠한 그런 과도한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아닌 거 아니에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얘는 그 네. 우리나라 그 하이브리드 인증받는 차는 아니고 그냥 하이브리드 그쵸. 들어가 있다? 전기 모드로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전기 모터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48V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하는데 출발을 할 때나 뭐 또 그다음에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때 엔진이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그때 이제 배기가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줄여서 좀 더 뭐랄까 친환경성을 강조한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된 변화는 볼보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제 완전한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겠다.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긴 한데 폴스타 만들고 있는데 폴스타 이제 그 서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전혀 저는 그런 거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뭐 출력의 부족함이라든지 뭐 동력 성능의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 그 리프레시된 그 B5 파워트레인 탑재한 볼보들은 전부 다 최고 속도를 180km에 제한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 이상으로 굳이 주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더더욱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에서 180을 갈 리가 그쵸 180km를 넘겨 주행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할 도로도 많이 없고 뭐 서킷을 가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볼보가 그렇게 한 것 같은 선택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최고 속도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의 성능을 좀 가늠하게 하는 어떠한 장치잖아요. 그렇죠. 아쉽지만은 볼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친환경성과 안정성에 대한 걸 또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뭐 동일한 B5 엔진을 탑재한 S60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성능의
아쉬움이나 불만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또 S90 B5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 다니면서 그냥 괜찮네. 엔진이 막 크게 뭐 거칠다거나 막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었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S60보다 이게 더 고급차잖아요.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방음이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뭐 풍조름이나 노면 소음이 정말 잘 차단돼 있어가지고, 저는 S60을 시승할 때는 좀 엔진이 좀 거칠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S90을 시승할 때 그런 부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좀 풍절음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확실히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로는 되게 얼라운드 플레이어 가까울 만치 차가 상품성이 좋아서 가성비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운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한 번 더 느껴보기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 고성능으로 스포츠가 아니고 다이나믹. 예, 바꾸면 바로 기어가 한 단 내려가요. 엔진을 딱 그 RPM을 올리면서 내달릴 준비를 하고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평소에 그냥 아까 저희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기어가 되게 부드럽게 변속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변속이 좀 빨라져요. 소리가 이거는 진짜 엔진 소리죠. 맞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패들 시프터가 없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걸로 조작을 해야 돼요. 수동 모드에서 반응은 괜찮아서 네, 아마 이게 R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볼보에서도 그 성능에 포커스 맞춘 트림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시트도 조금 더 볼드한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제 이거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차 주행 전반이 효율성에 집중돼서 바뀌어요. 기어 빡 올리면서 RPM 낮게 쓰고 이렇게 가다가 엑셀을 딱 오프하잖아요. 그런 코스팅 모드라 그래가지고 기어 중립에 들어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고, 주행 모드 간에 좀 차이가 좀 크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T8이라고 하는 고급 모드에 들어가면 4C라고 해서 3C를 조절하는 또 기능도 들어가요. 그러면 뭐 어떠한 댐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어지지만, 뭐 지금 S90에 그게 없다 할지언정 파워트레인의 어떠한 셋업이 많이 바뀌어서 주행 모드의 차이는 되게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뒤에 오는 거. 블라인드 스팟 디텍터는 볼보가 처음 탑재했던 기능이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는 그 안전장비는 트림 레벨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거든요. 모멘텀을 구매를 하건 인스크립션을 구매를 하건 안전장비는 기본인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만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볼보는 그건 안 돼요. 저희가 왜 폭스바겐이나 뭐 포드나 이런 차를 탔을 때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해야지 그 기능이 활성화됐잖아요. 마찬가지로 S90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조향 보조를 해주는 기능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사들이나 나머지 걸 보면은 이 댓글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생산 기지를 옮겨버렸어요. 볼보가 중국으로 옮기면서 이제 우리가 롱바디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가격을 낮췄었죠. 처음에 수입됐던 모델보다.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졌고, 뭐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차는 아직까지 저는 좀 별로라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외국산 브랜드 차량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BM이나 벤츠나 아우디 전부 다 중국에서 다 만들거든요. 중국 시장 모델을. 뭐 이거는 브랜드별로 케바케긴 한데,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게 신식 공장이잖아요. 장비가 다 새 거잖아. 그래서 자동화율도 높고 장비도 좋아서 뭐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는 중국 생산한 모델의 그 퀄리티, 빌드 퀄리티가 더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케바케입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쵸. 차가 괜찮은 네. 것 같다. 이미 중국 생산 모델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가성비 좋은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너무 왜곡이 심해요. 야, 이거는 못 네, 쓰겠는데. 이게 왜곡이 심해서 이게 약간 있으나마나한 느낌이 좀 있다. 네. BMW 5 시리즈도 옛날 거는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건 좋아요. 요즘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어라운드 뷰도 어라운드 뷰지만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이 후방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가 또 되게 또 어메이징해요. 네, 이렇게 왜곡이 되게 심하게 돼 있어요. 아, 이 카메라를 바꿔야겠네. 네, 아니 번호판이 저 정도 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중앙 쪽은 괜찮은데 좌우측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이게 아, 진짜로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장애물이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이런 거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볼보 타시는 분들 다 적응해서 약간 이거는 그냥 저희야 뭐 많이 안 타봤으니까. 확인용으로 보신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상품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제가 여기 또 김천으로 연비 측정을 갔다 왔는데 16 정도 나왔습니다. 어이. 연비도 생각보다 괜찮은 S60보다는 딱 리터당 1km 정도 낮긴 했는데 이 정도 5m 넘는 차체 크기를 가진 모델을 생각하면은 연비도 괜찮은 편인 거죠. 뭐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뭐 이런 관광 미러가 아닌 것도 괜찮고 이 어라운드 뷰 이것도 그냥 적응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차를 지금 갖고 싶어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네, 뭐 그게 좀 제일 큰 아쉬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 있는 거지 얘는? 하이패스 없어요. 아, 그것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S90 리프레시된 모델 S90을 만나봤고 진짜 뭐 많은 매체에서 극찬한 것처럼 상품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델이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차의 크로스 컨트리 버전인 그 V90, V90 크로스 컨트리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TA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이제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